여러분에게 3천만 원 있고 SUV를 구매해야 된다면 정답은 이 친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차량은 올류 투싼 1.7 디젤 모델입니다. 올류 투싼은 2015년도에 데뷔한 모델이죠. 2018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있었고, 이 친구는 2017년 7월식입니다. 1.7 디젤이어서 이 친구는 U2 엔진을 가지고 있고 141마력의 34.7토크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은 7단 DCT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현대의 7단 DCT 습식 미션은 정말 할 얘기가 좀 많아요. 문제가 좀 있는 미션입니다. 자, 그럼 전면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면부 디자인은 투싼은 전체적으로 직선적이고 아주 강인한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전면부 구성을 좀 살펴보시면 크롬 그릴, 그리고 전방 레이더, 또 전방 센서가 위치하고 있죠. 또 램프류에서는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안개등, 주간주행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투싼이 풀옵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이 두 친구가 함께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투싼은 오직 풀옵션에서만 이 두 친구를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측면부로 가시죠. 자, 측면부로 와보시면 이 차는 풀옵션이기 때문에 크롬 몰딩 손잡이, 그리고 크롬 몰딩, 그리고 유광 블랙 루프렉이 있습니다. 그리고 휠을 보시면, 자, 여기 레이스 휠이 있는데요, 19인치고 여러분이 이거를 튜닝 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현대자동차에서 본인들의 트림 외에 제공하는 트위스트 옵션으로 들어가는 휠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이드 스텝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아마 SUV를 구매한다 그럼 무조건 계속해서 넣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디자인적으로도 좀 예쁘고, 그 다음에 문콕이나 차량 측면이 긁힐 때 조금 보호해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는 실용성이죠. 타고 내릴 땐 좀 걸리적거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있으면 위를 편하게 닦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이드 스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휠을 밟아서 위를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드 스텝은 꼭 넣으세요. 자, 이제 후면부로 가보겠습니다. 후면부를 보시면 굉장히 좀 동글동글하면서도 볼륨감을 굉장히 잘 살려놨어요. 디자인으로서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차 같습니다. 후면부에서는 이 파팅 라인이 기능적인 의미는 없지만 굉장히 심미적으로 괜찮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리어 램프인데, 이 리어 램프가 모두 LED로 되어 있거든요. 구형 G80의 디자인을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투싼의 디자인의 총평을 좀 해보면, 옆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선적으로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고 비레미도 너무 괜찮아요. 디자인으로는 굉장히 잘한 차 같습니다. 그래서 옆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뭔가 우루스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BMW X2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실내로 한번 가보시죠. 자, 먼저 이제 실내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뭐냐면 제 차인데 실내 튜닝을 조금 해놨어요. 앰비언트 라이트와 기어봉 튜닝을 해놨는데, 여기는 순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럼 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레이아웃은 약간은 올드한 느낌이 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직관적이고, 여기 내비게이션 파트와 공조장치 파트를 굉장히 잘 나눠놨고요. 질감 같은 경우는 옵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조 가죽도 있고 우레탄도 있고, 이 부분도 우레탄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팔걸이 부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하지만 조금만 더 가면 굉장히 싼 플라스틱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곳이나 여기는 또 싼 플라스틱이고, 이런 부분도 싼 플라스틱을 얼마든지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들을 살펴보면 약간 올드한 디자인 같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가운데는 당연히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뭐 3천만 원짜리 차에 이런 걸 더 바랄 순 없겠죠. 뭐 크기도 적당하고 림 두께도 적당해요. 인체공학적으로 잡기도 편하고. 근데 무엇보다 좀 칭찬해주고 싶은 건 이 손 파지하는 부분에 반펀칭 가죽 스티어링 휠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마찰력도 좋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들 구성을 좀 살펴보면, 여기 이제 창문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감이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여기 크래시 패드에는 각종 안전 옵션들과 트렁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내비게이션, 공조장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부분은 버튼 배치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모여있고 잘 되어 있는데, 최고의 단점은 뭐냐 하면 내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도 먹지 않고 부팅도 굉장히 느리고 검색도 느리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 내비를 쓰게 됩니다. 그 점이 굉장히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점은 이렇게 SD 카드로
지도를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 업데이트를 안 하면 내비의 메뉴를 대부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개선이 좀 필요하죠. 자, 그리고 공조장치 쪽을 보면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별도의 디스플레이로 다른 곳을 확인할 필요가 없이 공조장치 유닛만 따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다이얼로 손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현대기아차들 보면 이렇게 터치식으로 혹은 버튼식으로 한 번씩 올려내리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 보면 이렇게 12V짜리 시거잭이 2개가 있고, 가운데 억스와 USB 선이 있고, 또 원래는 무선 충전 패드 옵션을 넣을 수 있는 핸드폰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조금 있고, 기어 노브가 있는데, 기어 노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튜닝이 좀 돼 있어요. 왜 튜닝을 했냐? 디자이너들이 정말 여기는 그냥 대충 해놨기 때문에 너무 좀 별로예요. 그래서 좀 바꿔놨고, 기어 노브 밑에는 오토 홀딩, 파킹 브레이크와 또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전방 센서,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그리고 ISG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드라이브 모드를 굉장히 누르기 헷갈리는 곳에 놨어요. 주행을 하면서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찾아서 누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월을 해야 된다거나 잠깐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야 될 때 굉장히 어렵죠. 이 부분은 좀 많이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를 보시면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동 시트입니다. 그래서 앞뒤, 뒤로 앞으로 기울이기도 되고, 허벅지 높이도 높낮이 조절이 되고, 시트 높이도 위아래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추 받침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를 이렇게 잡아주기도 했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했다가 이런 기능들은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조수석에는 요추 받침대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워크인 스위치가 없어서 뭔가 조수석을 위한 배려는 많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도 시트 포지션도 괜찮고 시야도 괜찮고 나름대로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뒷자리로 한번 가보시죠. 자, 뒷좌석으로 와보시면 제가 키가 한 180 정도가 되는데 머리 공간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조금 좁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답답함은 없어요. 앞뒤 공간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독서등이 있고, 옷걸이가 여기 있고, 또 여기에도 옷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열선 옵션이 들어가 있죠. 또 여기 그물 마감도 굉장히 짱짱하게 잘 돼 있고요. 뒷좌석은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공간인 것 같습니다. 가운데를 보시면 사륜구동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센터 터널이 조금은 튀어나와 있지만 그래도 많이 튀어나오지 않아서 3명이 탑승했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되게 아쉬운 점이 뭐냐면, 뒤쪽 에어벤트 뒤에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시거잭 하나라도 좀 넣어주지. 차가 3천만 원이 넘는데. 그래서 뒷자리에서는 어떤 충전도 할 수가 없다. 물론 페이스리프트부터는 넣어줬습니다. 자, 그렇지만 뒷자리에 단점만 있는 건 아닌데, 현대차가 진짜 잘하는 게 뭐냐?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리클라이닝 각도를 잘 줍니다. 제가 잘 안 보이죠? 이만큼 리클라이닝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경쟁 차종 같은 경우는 이 차가 벌써 5년 전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QM6는 애초에 리클라이닝 옵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굉장히 리클라이닝도 잘 해놔서 뒷좌석에서 굉장히 안락하게 갈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 그리고 현대차가 진짜 잘하는 옵션이 있는데 바로 파노라마 썬루프예요. 와, 현대차는 정말 전 세계 어디에 나도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파노라마 썬루프를 개방감 있게 정말 잘 만듭니다. 뒷좌석에서 보면 뷰가 정말 끝내줘요. 자, 근데 이 파노라마 썬루프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저도 차 살 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파노라마 썬루프는 운전자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같이 별을 볼 사람이 있지 않으면 잘 생각하고 넣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트렁크를 보도록 할게요. 자, 트렁크를 보시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투싼은 이 전동 트렁크의 속도 조절은 되지 않고요. 그래도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에요.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투싼은 513리터인데 꽤 준수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공간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열면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공간도 굉장히 잡다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드로 잡아 빼서 밑에 공간을 더 활용할 수도 있고, 밑에 방음도 생각보다 꽤 잘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투싼이 이렇게 꽤 준수한 공간을 내어주는데 되게 아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도저히 이 뒤에서는 어떻게 해도 이 의자를 앞으로 접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서 이렇게 접어줘야 되고, 심지어 양쪽으로 가서 접어줘야만 모두 의자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공간이면 꽤 준수하죠. 그럼 이제부터 제가 뽑은 이 차의 5가지 단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단점은 이 차가 7단 건식 DCT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미션이 아주 할 말이 많습니다. 우선 저단에서 굉장히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다른 단수에서는 꽤 괜찮고 연비도 괜찮지만 1단에서는 정말 경운기보다 훨씬 더 덜덜거릴 때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언덕길에서 굉장히 맥을 못 추고, 연비는 조금 좋을지언정 현대차의 DCT 미션은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바로 3,300만 원이 나는 차에 메모리 시트가 없어요. 이 밑에 차급인 구형 K3에도 들어가고 아반떼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i30에도 들어가는 메모리 시트 옵션이 없습니다. 저처럼 새 차를 맡기거나 발렛을 맡겼을 때 누군가 시트 포지션을 바꿔놓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신 분이 있다면 이 점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 차의 단점은 바로 주유구 버튼이 이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손을 더럽혀가면서 주유구를 열어야 됩니까? 이런데 충분히 넣어줄 수 있잖아요. 현대차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차의 단점은 뭐냐면 바로 본네트가 가스업 쇼버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수동입니다. 이 차는 디젤이라고요. 굉장히 엔진룸이 더러워지는데 본넷을 열 때마다 손에 까만 때를 묻혀야 돼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죠? 빨리 이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뜨거워. 이 차의 마지막 단점은 군데군데 원가 절감을 위한 할로겐 전구가 쓰였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운전석과 조수석 위에 화장대 조명이 할로겐이고, 그 다음으로는 하이빔과 안개등이 할로겐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하이빔이 할로겐인 건 진짜 별로예요. 야밤에 시인성도 별로 좋지 않고 미관상도 그리 좋지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트렁크 등이 할로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트렁크 등은 할로겐인 것도 문제인데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짐을 가득 싣고 야밤에 트렁크를 열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디 다음부터는 현대가 바로 이 위쪽에다가 트렁크 등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차에 단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뽑은 이 차의 5가지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차의 장점은 현대차가 유럽 전략형으로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델이라는 겁니다.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가 i30 그리고 투싼, 스포티지 이런 차들이 있는데, 현대에서 세계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매하는 차종의 경우에는 기본기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의 장점은 심각한 결함이 별로 없다는 데 있어요. 에어컨에서 에바가루가 나오거나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진다거나 뭔가 그런 커다란 결함들이 없다는 것이 또한 장점이죠. 그런데 결함이 별로 없는 게 장점이라니 좀 슬프네요. 이 차의 세 번째 장점은 차체 크기가 적당하다는 데 있어요. 딱 아반떼랑 소나타의 한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이랄까? 주차를 할 때도 골목길을 지나갈 때도 굉장히 괜찮은 사이즈의 차체 크기를 보여줍니다. 물론 운동 성능 면에서도 꽤나 이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 차의 실내는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 물론 옵션을 넣어야 되긴 하지만 블랙 헤드라이닝과 레드 버건디 시트가 들어가는 모델은 2017년 기준으로 3천만 원대에서는 이 차밖에 없어요. 그 바로 윗급에는 스팅어도 그 당시에는 3.3 GT 풀옵션에만 버건디 시트와 블랙 헤드라이닝을 넣어줬죠. 그렇다면 이 정도 감성을 느끼려면 적어도 5천만 원대에서부터 가능했던 겁니다. 꽤 괜찮지 않습니까?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아마 가성비가 아닐까 싶어요. 3천만 원에 이런 주행 질감과 이런 편의 장비 옵션들이 가득한 SUV는 오직 이 차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주행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투싼이 디젤이기 때문에 정차시 진동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투싼 같은 경우는 진동 억제는 생각보다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아이들링 시에는 약간 진동이 있지만 되려 이 초반 구간만 벗어나면 진동도 상당히 적어지고 또 완전히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오히려 진동이 좀 더 줄어들고요. 아주 과하게 말해서는 좀 관리 안 된 휘발유랑 비슷할 정도로 3년이 지났지만 진동 대책은 꽤 괜찮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음도 굉장히 좀 억제가 괜찮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음이나 진동 모두 다 딱 그 차급에 맞게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속 140 이상이 넘어가면 옆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소음이 심한데, 투싼은 아까 트렁크 방음제도 보셨듯이 생각보다 트렁크가 뚫려 있음에도 방음은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지턱 같은 경우는 뭐 방지턱도 그렇고 어떤 노면이 고르지 못한 이런 구간을 지날 때 국산 SUV가 너무 하드하게 세팅되어 있는 경우에는 쾅쾅 거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 투싼 같은 경우는 최고급 모델들에는 충격 저감형 댐퍼가 들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소나타 DM 팔 때 이 충격 저감 댐퍼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은 이 투싼에 원래부터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상위 트림에요. 그래서 느낌이 어떻냐, 일반 모델보다는 좀 더 쾅쾅하는 게 퉁퉁하는 느낌으로 좀 바뀌는 느낌. 그리고 자기가 허용하는 댐핑 범위를 넘어가면 굉장히 쿵쿵거리지만 그래도 그 댐핑 범위 안에서는 조금 잘 쫀쫀하게 진동을 잘 걸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스티어링 핸들 질감인데요. 핸들의 느낌은 아마 많은 분들이 국산차 하면은 특히 한 10년 전쯤 국산차를 타셨던 분들은 이거 왜 이렇게 장난감 같고 한 이만큼씩 움직여야 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물핸들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현대자동차가 아반떼 AD, 투싼 TL 이 모델이죠. 그리고 소나타 LF 이때를 기점으로 핸들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CMDPS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비약적으로 좋아졌어요. 당연히 독일차에 비하면 여전히 장난감 같은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많은 장족의 발전을 이뤘고, 굳이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놓으면 핸들링은 좋다라는 느낌 쪽에 훨씬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너링 같은 경우에도 SUV 치고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 납니다. 당연히 SUV의 구조 한계상 승용차보다 안 좋은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제가 이전에 탔던 차가 10년 전에 TG 그랜저인데 확실히 10년 전의 그랜저보다는 좌우로 쏠림 현상도 몸을 많이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너링을 좀 고속에서 돌 때도 아까 말씀드린 충격 저감형 댐퍼 때문인지 생각보다 조금 쫀쫀한 코너링을 보여주고 이 차급에서는 나름대로 괜찮은 코너 질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 번 한 번의 코너를 도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연속적인 코너가 나올 때, 그러니까 이미 횡력을 받고 있을 때 또다시 횡력을 받거나 갑자기 카운터 스티어링을 해야 될 때는 여지없이 SUV의 특성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도 이 가격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죠. 자, 그 다음은 가속 성능인데요. 확실히 마력은 141마력밖에 안 된다고 해도 디젤 특성상 저속 토크에서부터 굉장히 괜찮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가속 능력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브레이크 능력을 한번 보면 제가 지금 시속 브레이크를 한번 세게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살짝 좀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긴급제동 장치가 있고 뭐 일상적인 주행 패턴에서는 앞차를 뭐 들이박는다거나 그 정도로 밀리는 느낌은 아니지만, 앞차를 박을 일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 차를 고려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밖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차체에 비해서 현대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너무 좀 작은 걸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조금 더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뭐 옵션으로 넣으실 수 있으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담력은 좀 어떻느냐, 브레이크 담력은 외제차에 비해서는 확실히 현대차 특징인 초반에 담력이 몰려있는 세팅이고요. 그래서 시내 주행에서 저속 주행할 때 조금 칵칵거리면서 밟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뭐 괜찮은 편이에요. 굳이 독일차에 비교해서 그렇지. 그리고 악셀링 반응은 뭐 평이한 주행을 할 때는 나름 괜찮은 편이지만 갑자기 이렇게 밟을 때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한 1초 정도 있다가 풀악셀을 할 때 엔진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악셀 반응은 조금 굼뜬 편이고, 이것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스포츠 모드로 놓고 밟으시면 조금 더 리스폰스가 빨라요.
하지만 스포츠 모드는 저속에서 좀 울컥울컥 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멀 모드로 다니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약간의 딜레이는 있다는 거. 근데 미션 같은 경우에는 현대 DCT 7단 미션이 저속에서 굉장히 울컥울컥 거립니다. 수동으로 변속을 할 때는 괜찮은데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그리고 1단에서 언덕을 만나서 악셀링이 부족할 때 굉장히 헛돌기도 하면서 경운기처럼 털털털털 거려요. 그래서 사실 이때 연식 투싼을 구입하셨던 분들은 모두 보증기간 내에 신품으로 교체를 받으시고는 합니다. 그래서 현대가 미션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선을 해주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 8단 습식 DCT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8단 습식 DCT는 조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에코, 스포츠, 노멀이 있는데 평소에는 노멀로 다니시면 좋고요. 에코를 먼저 보시면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코 모드라 그래서 연비에 그다지 도움이 된다는 느낌도 별로 못 받고요. 사실 투싼 디젤의 연비는 타력 주행에서 오는 연비 상승 효과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에코나 일반이나 스포츠 모드나 계속해서 악셀링을 밟지 않는다면 연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의 특히 이 투싼의 모드 체인지는 뭐 전자식 댐퍼도 아니니까 댐퍼도 바뀌는 게 없고 그저 엔진의 분사량, 리스폰스만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로 하면 아무리 밟아도 엔진 분사가 이렇게 너무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로 하면 반응도 즉각 빨라지고 이렇게 엔진 RPM이 순식간에 좀 더 빨리 오르게 됩니다. 조금 답답하시다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다니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스포츠 모드 반응은 괜찮은 편이어서 독일차의 일반 리스폰스가 이 현대차의 스포츠 모드의 느낌이지 않나,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행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투싼에는 안전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물론 이 차는 페이스리프트 전 버전이어서 긴급제동과 어떤 차선 유지 보조 뭐 요 정도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론상 가지고 있는 부품으로는 일렉트릭 파킹 브레이크까지 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돼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되지가 않고요. 그래도 레인 어시스트나 아니면 긴급제동은 굉장히 필요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차선 유지 보조 같은 경우에는 시속 60km 이상에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생각보다 추종성은 괜찮습니다. 아주 과속이 아니라면 웬만한 노선들은 잘 따라가 주기 때문에 항상 켜놓고 운전하면 무의식 중에 차선을 넘어갈 때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긴급제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옵션들을 선택해야 한다, 하나만 꼭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긴급제동 옵션이 있는 현대차는 꼭 고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끝까지 브레이크를 의식 중에 밟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밟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이 밟아주고, 저도 실제로 이 긴급제동 옵션 덕분에 큰 사고를 초반에 한 8번 정도 막았어요. 운전이 미숙했을 때. 그래서 가장 큰 사고는 아무래도 사람을 칠 뻔했을 때인 것 같은데 그분이 보시지 않고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고도 막고 뭐 커다란 몇 중 추돌 사고도 고속도로에서 막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안전 옵션에 있어서는 긴급제동이 있는 차는 반드시 고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싼을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냐. 투싼 같은 경우는 엔진이 세 가지가 있죠. 2.0 디젤, 1.6 디젤, 1.7, 1.6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1.6 터보 가솔린. 그래서 웬만한 옵션들을 다 넣고 타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 가격에 이렇게 옵션이 좋은 차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달리고 싶고 연비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고 적당한 연비만 나오면 된다, 그럼 2.0 디젤을 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거리 위주고 연비가 좀 중요하고 뭐 그럭저럭 괜찮은 출력이면 된다, 그럼 1.6 디젤. 그리고 나는 장거리가 많지 않고 디젤을 타기가 싫고 1년에 주행거리가 한 2만 미치다, 그럼 1.6 터보 가솔린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격대는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옵션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차에 뭐 굳이 어라운드 뷰까지 필요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차체가 컴팩트해서 어라운드 뷰 없이도 주행하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한 2,500에서 600, 뭐 많으면 700까지, 그리고 1.6 디젤 같은 경우에는 2,700에서 800 사이, 그리고 2.0 디젤 같은 경우는 뭐 3,000에서 3,200 정도면은 충분히 좋은 옵션으로 이 투싼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투싼을 구매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3천만 원에서 한국에서 이거보다 괜찮은 SUV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제 곧 신형 투싼이 나오죠. 아마 가격 방향선만 잘 선정한다면 아무 고민 없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